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제보를 받아서 국조특위에서 공수처가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체포영장을 도망가듯이 쫓아가서 청구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제보받은 내용의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첫 번째는 그 공수처가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근데 그 영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을 다 수사를 하는 겁니다. 공수처가 청구했던 통신영장을 보니까 한꺼번에 막 28명씩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 국무위원이나 대통령과 통화했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사건에 관련 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이제 거의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거거든요. 그 앞단에서 대통령의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뭔가 그 압수영장 또는 통신영장이 기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각되고 나서 기각 사유가 뭐냐라는 부분인데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였어요. 그게 그 내란죄의 수사권과 관련된 건데, 수사권의 존부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영장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구체적인 표현이잖아요. 수사권의 존부에 관하여. 이런 말은 좀 법률 용어이긴 한데 지연해서 제보하기 좀 어려운 용어거든요. 수사권의 존부에 관하여라는 건 내란죄의 수사권이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 그러니까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 그런 내용의 문구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럼 그 영장은 어디로 갔느냐? 이게 지금 핵심 내용인데,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나서 그 수사 기록을 검찰로 다 넘겼잖아요. 근데 100%를 다 넘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빠진 기록이 있다. 그 기록에 빠진 영장이 있다는 것이고, 이제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1년 번호가 쭉 붙는데 1년 번호 중에 좀 빠진 게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고 보고, 그동안 공수처장이 해명한 것을 봐도 뭔가 되게 수상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영장 쇼핑 그 논란의 지금 핵심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공수처가 처음부터 서부지방법원의 최초 수사 때부터 계속 영장을 청구해 왔다면 뭔가 쇼핑 논란이 좀 덜했을 것 같아요. 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모든 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 했으면은 아무래도 논란이 좀 적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면, 공수처가 중앙지방법원에다가 계속 영장을 청구해 오다가 어느 순간에 딱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사가듯이 도망가듯이 그쪽에다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저는 이게 누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어느 시점에 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옮겨가서 청구하도록 결정한 것인지, 이걸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만 놓고 보면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는데 뭐가 문제냐, 체포영장이 기각돼서 글로 도망간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편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제가 20몇 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수사를 할 때 어떤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한 법원에 계속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원이 관할 법원이니까. 그래서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관할 법원에다가 계속 영장을 청구하고, 검사가 수사하는데 관할하는 법원에 한번 청구를 하면 계속 같은 데다가 청구를 해요. 근데 이거는 중간에 이제 옮겨간 거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이 영장 쇼핑 논란이 나왔을 때 공수처에서 굉장히 비겁하게 국민을 속이는 짓을 했어요. 아주 뭐 무슨 대단한 수사 기밀이 된 것처럼 다 밝힐 수 없다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막 물어보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없어 해서 공수처에 유리한 내용만 찔끔찔끔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법률 전문가조차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공수처가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 처음 청구했다라고 하면 다른 영장들도 마찬가지인가? 압수영장이나 통신영장도 처음부터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해 왔던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문제됐던 한 달 전부터 공수처에 공식 질의를 한 겁니다. 문서로서 질의를 했어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통신영장, 압수수색영장, 그 어떤 영장도,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영장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없어? 라고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모든 영장을 다 청구했나 보다라고 일단 넘어갔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한 몇 주쯤 더 지나서 다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약간 발을 빼요. 그러면서 압수통신영장에 대해서는 마치 알려줄 수 없다, 수사기밀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다는 식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공수처장이 이미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게 첫 번째라고 이미 본인 스스로 이름을 밝혔어요. 스스로 내용을 밝혔는데 압수영장, 통신영장은 왜 수사기밀이죠? 체포영장에 대해서 밝혔으면은 압수영장, 통신영장은 어느 법원에 먼저 청구했다는 건 수사기밀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사실상 거짓말이죠. 국민들이 착각하게 해서 마치 서부지방법원 외에 중앙지방법원에는 어떤 영장도 청구되지 않은 듯한 뉘앙스를 계속 풍긴 거예요. 근데 제가 의혹 제기를 하니까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오늘 7만 쪽이 되는 방대한 기록을 막 쭉 검토를 해봤나 봐요. 아마 7만 쪽을 다 검토하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아니지만 압수영장과 통신영장은 청구해서 기각된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공수처가 보냈던 공문은 허위 공문서죠. 저한테 분명히 압수영장, 통신영장, 어떤 영장도 청구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버젓이 피의자 윤석열을 넣은 압수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공수처가 비겁하게 변명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것은 맞지만 장소에는 관저가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대통령에 대한 영장으로 치지를 않았어. 마치 그때 거짓말한 거를 그냥 본인들이 분류를 잘못해서 잘못 얘기한 것처럼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조국 전 장관, 자기 70군데 압수수색 당했다고 막 난리쳤죠. 본인 집이나 주거지가 아닌 곳도 압수수색 당했을 때 70곳이라고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압수수색은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으면 장소가 그 조국 전 장관의 집이든 아니면 제3의 장소든 연구실이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도 맨날 그 법인카드 불법 사용 관련해서 자기는 120곳 압수수색 당해서 과잉수사 받았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 집이나 직무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안 당했습니다. 그냥 법인카드를 하도 여기저기서 쓰고 다녀놓으니까 음식점에 카드 전표를 받느라고 음식점에 그 영장을 집행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영장은 음식점에 대한 영장입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입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를 했던 거예요. 중앙지방법원에. 근데 기각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쌓이니까 어느 순간에 압수영장도 청구하고 통신영장도 청구했던 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으로 낼름 체포영장만 청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매우 이례적이고 뭔가 영장 쇼핑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더더군다나 저는 공수처가 100% 본인들이 수사했던 기록을 검찰에 다 넘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본인들이 캥기거나 그런 것들은 남겨놨을 가능성이 상당해요. 아니, 저한테 거짓말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조금 모호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공수처가 본인들이 했던 모든 서류를 종이 한 장 빼지 않고 다 검찰에 넘겼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그것만 물어봤는데 해명을 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첫 번째, 대통령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공수처는 막 주장을 해요. 아니,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다 발부받았고 체포접부심도 기각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수사권에 대해서 면죄부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심,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람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이것은 압수수색이 불법이었던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결론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했던 증거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불법이 되고 그 증거가 날아가면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굉장히 여러 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죄가 1심이든 2심이든 3심 재판부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면 공수처에서 받은 조서, 수사권 없는 자가 받은 조서에 대해서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죠. 얼마 전에 그 민주당 모 의원에 대해서도 한번 검찰이 기소했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가 그 공소기각이 선고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사한 검사는 기소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수사검사가 왜 기소하는 데 관여했냐는 이유로 이거는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공소기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요. 저는 이 정도 논란이 되고 그동안 공수처가 해명해왔던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면 대통령을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재판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진정한 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지금 구속 취소 신문도 받은 상태인데 계속 이 구속의 효력과 영장 쇼핑, 그 다음에 공수처가 무리한 법 적용을 했고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애매할 때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이제 사실상 확인이 되고 공수처가 거짓말을 해온 것이 밝혀진 이상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하는 것이 맞고요. 또 하나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보석은 저는 확실히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석은 주거지 제한 같은 거를 부과할 수가 있고요. 주거지 제한 부과 문제가 아니더라도 보석은 그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에 이제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미 관련자들이 다 재판에 돌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말을 맞추거나 하기 어렵고 경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몰래 누군가를 찾아가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재판 스케줄을 봐도요. 얼마 전에 변론 재판 기일이 있었잖아요. 준비 기일에 갔는데 기록이 220건에 7만 쪽인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기록 다 보셨나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록 하나도 못 봤죠. 어떻게 볼 틈이 있었겠어요. 공수처 수사받고 뭐 불법성 논란으로 싸우기도 정신없었고 탄핵 심판도 헌법재판관들이 마음대로 일정을 잡는 바람에 일주일에 2번씩 탄핵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볼 틈이 없었다는 게 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다음 변론 기일을 한 달 뒤로 잡았습니다. 왜? 7만 쪽이나 되는 기록은 뭔가 그래도 최소한의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한 달 뒤에 잡았는데 1심 재판은요. 기소 후에 구속된 상태에서 최대 6개월밖에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6개월의 법정 시한이 있는데 벌써 대통령이 기소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다음 변론 준비 기일이 1개월 뒤잖아요. 그리고 기록이 7만 쪽이고 220건입니다. 증인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사람을 조사했기 때문에 핵심 증인들만 재판을 끌지 않고 하더라도 굉장히 숫자가 꽤 많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6개월 안에 재판할 수 있느냐, 재판을 끝낼 수 있느냐,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봅니다. 변론 준비 기일이 다 끝나고 나면은 한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을 텐데 이 4개월 동안 대통령의 형사상 절차적인 방어권을 다 보장하면서 4개월 내에 재판을 구속된 상태에서 끝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6개월이 다 차가면은 보석으로 석방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석방할 것이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그냥 몇 개월만 잡아놓는다? 몇 개월만 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고 뭔가 증거인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 3, 4개월 뒤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사그러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6개월에 못 끝낼 재판이라면 조속히 석방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지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이게 동시에 진행됐던 이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느 정도 법치적으로 좀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공수처가 거짓 해명해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밝힐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법원에서 조속히 석방함으로써 이 절차적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